안녕하십니까. 캔사스 하모입니다. 네, 한여름의 복판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더위는 그렇게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고 대낮에도 그렇게 무덥지는 않아요. 이곳은 한국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전히 한국 언론들은 김호중의 이름을 들먹이며 자기들의 조회수라든가 시청률 이런 것을 올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뭐 김호중식 무슨 뭐 꼼수르가 안 통한다는 둥, 뭐 금자탑을 못 쌓았다는 둥, 뭐 한마디로 말해서 김호중이 쌓아 올린 금자탑,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김호중의 그런 공식을 갖다 도입하는, 또 무슨 뭐 학습 효과다, 김호중의 학습 효과,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김호중이라는 그 이름 석자를 갖다가 붙이면은 클릭수가 올라가고, 또 뭔가가 이제 사람들에게 이슈화를 시키는데 부각시키는 효과가 나타나니까 이것을 계속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는 하도 그래서 저는 뭐 그러려니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을 주제로 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와 정반대로 김호중식, 어떤 면에서는 김호중의 방법으로 김호중이 했던 그러한 추세로 한국의 클래식 성악계를, 그런 무대를 적용해 본다면 과연 한국의 성악계, 클래식계, 또 더 나아가서는 한국의 음악계가 좀 더 나은 발전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을 제가 자료로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불과 한 4개월 정도 전에, 정확히 말해서 3월 달이죠. 3월 초에 연주군은 있었죠. KBS 교향악단과 그 지중배 지휘자님이 지휘하는 KBS 교향악단과 김호중의 더 심포니가 정말로 전 국민의 열화와 같은 호응 속에서 녹화돼서 3월 16일 날 전국에 방영되었죠. 이제 방송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 호중 가수님이 이 클래식에 대한 그 호응과 그 어떤 그 무대가 많이 이렇게 외면하던 그 클래식계의 무대를 불러오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에 이제 더 불씨를 지피면서 우리 호중 가수님이 6개 도시를 돌면서 12회에 걸친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2024를 연주하며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를 시작으로 4월 20일, 21일 광주를 시작으로 해서 쭉 태백, 울산, 고양, 뭐 이렇게 창원, 이렇게 5번의 공연을 쭉 연속해 나가다가 또 사고가 있어서 6월 달에 있는 김천 공연은 못했고, 또 그 중간에 있는 5월 23, 24일에 있는 김호중과 프리마돈나, 여러분 잘 아시는 월드 유니언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정말로 전 세계가 주목할 만했고, 모든 클래식계가 이것을 초미의 관심으로 보이면서, 물론 뭐 클래식계뿐만 아니라 일반 가요계에서도 뭐 언론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고 여러 좀 매체에서 이것을 그 공연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센세이셔널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호중 가수님의 그런 사건이 있고 난 후로 완전히 얼음 찬물을 끼얹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여기에 지금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 월드 유니언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김호중과 프리마돈나 이 공연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 체조 경기장 특설 무대에서 열렸지만 이게 반쪽짜리 공연뿐이 못했어요. 5월 23일 날 아이다 가리폴리나와의 공연만 겨우 성사가 됐습니다. 뭐랄까 사전 연습도 없이 말이죠. 리허설도 없이 우리 호중 가수님이 무대에 서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 5월 23일은 했는데 24일 날은 결국은 구속 심사로 그날이 잡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공연은 세계적인 공연인데 이거는 김호중 가수가 불참을 했고 이것은 불발이 됐습니다. 여기에 저는 지금도 너무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가, 정말로 한두 사람과 약속한 것도 아닌 정말 뭐 10,000명 이상, 어떻게 보면 수십만 명과의 약속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공연을 보러 간 티켓팅 한 사람들은 뭐 10,000명 내외라고 하더라도 그 외에 많은 사람들, 해외에서 있는 저 같은 사람들까지 다 포함한다면 그 숫자를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텐데 이러한 공연이 그냥 무산되고 말았지요. 김호중 가수의 잘못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하면서 그냥 이런지하에 그냥 거절하고 그냥 구속돼서 유치장에 구속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금 생각해 보면서 과연 김호중 가수가 한국 클래식계, 특히 한국의 성악계에다가 끼친 그 영향, 한국 성악계의 그 무대에 끼친 그 영향은 아마 지금 이런 계통에서 연주회를 하시고 세계 유수 그룹에서 연주회도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김호중 가수의 무대를 보고 난 후에는 아마 그들은 많은 생각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어느 누구도 기자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그분들을 찾아가서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은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지만은 세계 무슨 엘리자베스 퀸 무슨 콩쿠르라 뭐 이런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우승했던 사람들도 뭐 이런 아주 세계적으로 무대에 오페라의 무대에서도 주연급을 맡았던 사람들도 한국에 와서 설 무대가 없습니다. 왜? 관중이 안 오니까, 티켓팅이 안 되니까. 그것을 이제 이미 이런 것에 대한 인터뷰한 그 내용은 뭐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은 음악적인 그 클래식계의 그래도 권위 있는 잡지 객석이라든가 여러 이런 그런 권위 있는 잡지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기사화해서 내놨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잠깐 한번 소개해 올려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헤럴드 경제의 뭐 고승희 기자라는 분도 이걸 취재해서 좀 시간은 지났지만 이런 기사를 올렸어요. 세계 최고 한국 성악가, 한국 오면 일이 없어요. 한국 오페라계 현실은, 뭐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올려놨네요. 그 내용으로는 이렇습니다. 2011년 동양인 최초로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한 소프라노 홍혜란, 2014년 그 뒤를 이어 우승한 황수미, 2023년 아시아 남성 성악가 최초로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 우승한 김태한...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최초 타이틀의 우승자를 줄줄이 배출하고 한 해에 1,000명의 오페라 가수들이 나오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나라 한국의 성악가들을 향해 세계 무대에 극찬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그런데 20년 후 전 세계 오페라 극장은 한국 가수가 없으면 문을 닫을 거란 이야기가 나올 만큼 우리는 인프라가 구축됐어요. 그러니까 오페라라는 것은 성악가를 말하는, 성악가들이 부르는 거죠. 뮤지컬하고 틀립니다. 뮤지컬은 좀 대중적인 노래라면 오페라는 클래식을 뜻한다는 거. 그러니까는 인프라가 구축됐다 이거죠. 성악계가. 그런데 아까운 보석들이 한국에 오면 할 일이 없어요. 네. 무대가 없다라는 거지, 한국에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해 보면, 이런 얘기는 이강호 분이라는 이 라벨라 오페라단 단장님이 인터뷰에서 헤럴드 기자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 그 클래식 성악계의 무대는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그렇게 세계적인 성악가라도 한국에 오면은 무대에 설 자리가 없다라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김호중식의 무대가 한국에는 필요한데, 애써 이러한 것은 외면하고 보도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김호중 가수의 자동차 사건만 가지고 김호중식 어쩌고 저쩌고, 김호중의 금자탑을 쌓았다는 등, 뭐 지금도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뷰징, 사이버레카, 뭐 언론들의 그 황색 언론들의 그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지금 물고 뜯고 하고 있습니다. 단 한 줄의 기사도 뭐 연예계뿐만 아니라 일반 그 클래식계에서조차도 김호중식의 그 무대를 그런 형식이 필요하다.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김호중의 식의 그 무슨 금자탑을 쌓느니 무슨 뭐 하면서 엄청나게 뭐 그것을 부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연히 김호중 가수가 그 지금 올해 들어와서만, 지금 불과 그 구속되기 바로 직전까지에 벌어졌던 그러한 일들만 놓고 본다면 한국의 그 클래식 성악계에서는 자성까지는 아니래도 이러한 것은 그의 무대를 한번 그 반추해 보면서 그거를 따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무대를 이제 본받았으면 했으면 어떨까 하는 것이 캔사스 하모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 안 되는, 이분들한테 안 되는 것은 김호중 가수는 혼자서 무대를 뭐랄까 꼭 클래식에 국한되는 그러한 그런 어떤 폼의 그런 틀에, 그러한 이게 정형적인 그런 어떤 딱딱한 틀에 갇혀 있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찾는 관객과 팬들이 많다라는 거죠. 아무리 세계에서 1등을 한 성악가라 하더라도 그분들은 예를 들면 그냥 정확한 그 악보에 의해서 클래시컬한 그 아카데미컬한 그러한 데는 뭐 100점 만점에 뭐 120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외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엔터테이너적인 기질이 없다라는 거죠. 크로스오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김호중식의 무대가 필요한 거예요, 한국에는. 그런데 어떤 기자도 어떤 매체에서도 김호중식 무대가 누가 이렇게 했다든가 이런 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김호중적, 어떤 사람들은 김호중적 무대, 뭐 김호중 형식의 그런 무대가 지금 나오기를 바라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스들이나 우리 구독자님들은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다, 김호중이가 이게 호중 가수는
이래서 세계적인 무대에 쓸 수 있는 독특한 탤런트와 그의 재능이 있다. 보이스뿐만 아니고, 물론 성악가니까는 보이스가 첫째로 좋아야 되고 음악적인 소양은 다 갖춰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우리 이 한국 성악가들이나 이 클래식계에 있는 분들은 뭐 한 해에 신문에 보니까 1000명 이상이 배출된다네. 그 맞는 기사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전 세계의 그 오페라계의 그 무대에서 한국 성악가가 없으면 문을 닫아야 될 정도다, 이렇게 신문 기사에는 나오고 있는데, 정작 한국에 와서는 무대에 설 자리가 없어서 정말로 가정을 어떻게 꾸려가야 되는지도 걱정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도 이 뭐 성악가 협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가수 협회뿐만 아니라 한번 그거를 한번 사이트를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 이게 준비위원회가 발족돼 갖고 현재까지 약 이사진만 한 100명이 되고요. 그곳에 회원들이 한 200여 명 된다고 합니다. 네, 물론 이분들도 가입이 안 돼 있다고 해서 성악가가 아닌 건 아니겠죠. 그러나 이렇게 협회가 있고, 또 한국에서의 성악가들이 서는 무대를 좀 더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들은 하고 있는데, 참 답답한 것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김어중의 그 교통사고를 계속해서 언론들은 이렇게 뭐랄까 어뷰징, 그 학대식으로 가학적으로 계속 보도를 하는데, 김어중이 만들어낸 무대, 김어중식, 김어중적인 그러한 무대, 김어중 형식의 그러한 무대는 이렇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보도하는 신문은 한 톨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언젠가는 월드 유니언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을 이걸 못하게 한 것이 한국의 이 클래식 성악계에서는 얼마나 이게 참 안 좋은 일인지 좀 생각할 때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캔사스 하모는 다시 한번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캔사스 하모였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평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